안녕 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정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냥 한번, 그냥 가성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니까 이것으로 문제를 삼지 말고 그냥 재미삼아 들었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된 경우가 없는 줄 압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차기 대통령으로 임명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모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 거국내각 책임 총리 내각을 해서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정의 영속성을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일에 중간에서 탄핵이 돼가지고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단 내지는 용두삼위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종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것들이 완전히 용두삼위 아니면은 변경이 되고 하면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의 의정 갈등도 심한데, 지금의 그러지 않아도 의사가 되겠다고 학생들이 전부 다 입학을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많은 의사 정원을 확대해가지고 거기에 부응해서 학생들이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희망을 갖고 있는데, 정권이 갑자기 바뀌어서 정책이 갑자기 옛날로 회귀를 한다 했을 때는 국민들도 상당히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국정의 영속성 측면을 봐서라도 우리가 그냥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야당 여당을 떠나서 야당의 거대 야당들도 너무 좀 심하게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사상 초유의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일일이 얘기 안 해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너무 뭔 얘기만 하면은 그냥 탄핵, 장관 탄핵, 대통령 탄핵이 입에 완전히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도 이 정신이 헷가닥 돌아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렇잖아요. 지금의 이게 탄핵 정국이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인데 완전히 책임 총리제를 거대 내각을 조직을 해가지고 국무총리인데 이름해가지고 완전히 이 국정을 맡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능력을 한번 이 시기에 보여줄 때가 됐다. 그래서 한 기회도 한번 줄 겸,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모든 정책을 일임하고 한덕수 총리가 정책을 한번 펴마시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건전 재정 정책을 확대 재정 정책을 사용한다든가. 그래서 지금이 보면은 노조 파업도 지금이 많이 각종 민주노총, 한국노총, 여러 노총들이
초창기보다 너무 억압을 받아가지고 지금의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협의를 해서 노조 파업이 없이 잘 무마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생에 집중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상당히 그 높은 점수를 줄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도 2026년 대선 때 가서 다 주겠다 하는 것도 지금의 아주 다 재정 확대 정책을 이용해서 다 40만 원을 주고 40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도 봉급 올려달라고 그러면 올려주고 그 다음에 그 소상공인 명시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대대적으로 지원해주고 확대 재정정책 저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내일 모레 빚더미 올라앉아가지고 국가가 부도가 난다고 해도 할 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한덕수 총리인데 이름을 해가지고 정책을 잘하게 되면은 여당에서도 인기가 올라갑니다. 여당. 그러면 차기 그 여당 대표도 지지율이 올라가게 돼요.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정당과 같이 그 동반 그 여론이 상승하게 돼요. 요즘 내가 여론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더구만요. 이 여당이. 이런 상태에서, 조기 퇴진을 한다. 그 다음에 탈핵을 한다. 이것은 완전히 그 생각을 바꿔야 한다. 박근혜식으로 조기 퇴진이나 탄핵을 했다고 해서 항상 그걸 하고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완전히 전면 돌파를 해서 완전히 그 좋은 인상을 남기면서 대통령 임기를 마치는 것이 안보상 그리고 우리 정치의 정통성 이런 걸 정체성을 유지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제 정세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대선을 한다, 뭐 한다. 이건 늘상 이렇게 되면 중간에서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와도 또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난다는 거지요. 늘상 그게 습관처럼.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오직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게 계엄령을 한번 이렇게 했다고 해서 만일 다음에 또 계엄령을 발령한다 그러면 국군 그 예하 부대라든가 이런 상태에서도 그게 진짜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로 그 급박한 사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쟁 남침 이런 게 일어나는데 비상계엄을 내리겠다. 그랬는데도 또 긴가민가 하는 그런 좋지 못한 일도 생길 수도 있죠. 제 생각에는 그래 개인적으로 그리고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렇지만 전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원로 정치인들이 뭐 창피스럽다, 수치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외국에서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의 예를 보잖아요. 정치하는 것도 뭐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 있나요? 그냥 저돌적으로 하는 그 정치인들도 많잖아요. 관세를 매긴다. 아니면은 그 난민을 대량 방출시킨다. 무조건. 뭐 협상이 된 것을 재협상을 하겠다.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친인척이 전부 다 좋은 자리에 앉아서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도 많고, 그 외국이 같은 경우에는 그 마약이 심해가지고 대통령이 마약을 뿌리를 뽑기 위해서 현장범으로 그 자리에서 사살해도 좋다. 이런 얘기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어느 나라라고 얘기 안 해도.
그런 것이 무슨 절차를 밟고 우리가 수치스럽고 그런 게 없잖아요.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해도 잘 돌아가기만 하면은 국민들이 여론이 좋아집니다. 그래요. 옛날에 양반들처럼 그렇게 정치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과감히 할 거는 하고, 또 저돌적이를 할 거는 하고, 이성을 찾아서 할 때는 하고, 도대체 저 대통령은 알 수가 없다. 이런 대통령도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는 대통령들도 들어있잖아요. 그래도, 그 국민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것 때문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정치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역사상에 국무총리가 대통령 된 경우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는 그 정치 행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풍부한 행정 경험, 그다음에 풍부한 그 경제 지식, 그런 해박한 여러 가지 지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덕수 총리를 대통령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게임을 보는 것처럼 서로 앙숙인 사람을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으면 다음에 또 탄핵이 생겨요. 그게 이제 원수지간이라고 하잖아요. 견원지간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대통령이 됐을 때 내가 엄청난 좋지 못한 일을 당했다. 그런 사람을 대통령에 다시 얹혀놓으면은 정치 보복, 정적을 제거하는데 올인하게 됩니다. 민생은 챙기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국회의원들을 한쪽으로 밀어줘온 것도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적당히 분배를 해서 선거를 해줘야지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런 것도 원인이 있다는 얘기죠.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도 너무 한쪽 당으로 몰아주면은 이러한 사태도 좋지 못한 일도 생긴다.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도 제가 뉴스를 보고 답답하고 그래서 지금이 바로 유튜브를 촬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안보 안정시키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가동시키려고 하면은 첫째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혁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의 1세대 재건축 이런데 지금 선도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재건축 선도 지구에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잘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제 폐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지 타산이 잘 맞게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건축 경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일반 경기도 부수 쪽으로 따라 올라오면서 세수도 증대되고 경기가 살아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지금의 노동자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여론, 철도노총, 그런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 저번에 한번 파업을 하다가 아주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적절한 해결을 하고 임금 협상을 해서 좀 올려줘야 합니다. 올려주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도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 민생에만 챙기고, 약자, 저소득 약자, 이런 데를 많이 좀 해주고,
소상공인만 매번 계속 그 부분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그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 지금에도 지역화폐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지역 지역화폐라고 있잖아요. 지역화폐도 상당히 아이디어를 내서 해준 거, 이런 걸로 평가가 좋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민생을 잘하고, 애교를 잘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여당 대표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정치하는 사람의 인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한번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기회를 한번 주자. 우리나라 역사상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